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HR리스트의 HRD 실무 365일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HRD 실무 365일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1월에 해야 될 일. 실제 운영사를 보면은요, 그 상황이 새로 CEO냐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조직 문화의 일부가 바뀌어요. 리더십이나 핵심같이 일부 바뀝니다. 다 바꾸진 못해요. 그건 창업주 거기 때문에 일부는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그 뭔가 컨센서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뭔가를 또 요구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창립 10주년, 15주년처럼 5년 단위 기념을 맞이하는 해. 이 경우도 100% 뭔가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경영 이슈가 뭔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중장기 경영 전략 선언하는 해다. 요것도 피했어. 요것도 피했어. 근데 요게 걸렸어. 거기다 구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비전 선포하는 해다. 뭐 제2창업 현안하고 뭐 등등. 물론 연동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1월 달에 이런 케이스에 있다면은 100% 경영 이슈를 교육적 활동을 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언제 합니까?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알잖아요. 늦어도 1월 달에는 이런 걸 준비하고 할 그 스탠바이까지는 돼야 됩니다. 닥쳐 살려면 무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보만 알아도 1월에 이런 걸 할 준비를 해야 되구나. 이걸 여러분이 파악하신다면 한결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러니까 1월 달 맞이하는 게 반갑지만 않죠.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뭐 하나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 교육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정기직을 뽑았습니다. 보통 몇 명 뽑습니까?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안 뽑을 수도 있고. 뽑긴 뽑는데 뜸뜸이 1년 후치면 12명인데 매월 한 명씩 와. 몇 명일 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까? 신입사원 정기직 뽑았는데 몇 명이면 교육을 할 겁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 인원수에 맞춰서 교육은 해야 된다. 한 명에 맞게 하면 돼요. 반대로 6명 정도 이상 된다. 그럼 6명이랑 그룹으로 이게 교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룹 단위로. 그룹 단위 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쓰면은 기간이 확 늘어져요. 통상적으로 5명이나 4명이라면 그룹이 불가능해요. 그룹으로 나눠서. 통상 일주 정도가 나오고요. 6명 이상이면 그룹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2주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한 명이라고 안 하고 몇 명이 되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 인원에 맞게 교육을 준비하고 꼭 실천하십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기간은 인원수에 따라 연동된다. 아니, 그룹핑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직장생활에 되게 그룹 단위 아니에요. 조직 단위로. 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룹 단위 활동을 사실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신입사원에게 쉽지 않은 과제들 줘요. 왜? 현업 부서 가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 다들.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할 수 있는 걸 줍니다. 근데 6명이었는데 그룹인데 그런 활동 안 시키면은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효과는 반감되는 거죠. 따라서 기간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 교육에 적합한 강사는 누구인가? 제가 앞서 필수 교육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내 강사 제도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설명한 부분인데요. 리더십과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 분야의 롤모델. 그 다음에 우리 보편적으로 B2C 기업이라면 고객 만족에 대한 그 기본 행동, 그런 걸 배우시게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롤모델 하시는 분을 부르는 게 최고예요. 직무에 대한 거다. 그 직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를 부르면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 소화할 수가 없어. 이 경우가 이제 외부 강사 필요한 거죠. 1차적으로는 사내 강사로 일단은 꾸려나간다. 왜냐? 그래야 한 명이 왔을 때도 교육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한 명인데 외부 강사에만 의존한다. 당연히 외부 강사가 안 오겠죠. 비용 대비 또 효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진행 안 한다. 신입사원인데 안 할 겁니까? 그런 모순을 없애려면은 사내 강사를 일단은 선별이 돼야 된다. 그 중에 또 많은 과목들은요, 사실 HRD 담당자가 하셔야 돼요. 왜냐? 회사의 조직 문화, 리더십, 핵심 가치 누가 가장 잘합니까?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거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HRD 담당자 아닙니까? 자신만 아는 것만큼 전달하면 그게 바로 신입사원 교육의 컨텐츠예요. 그게 또 목표입니다. 그거 하라고 사실 HRD 담당자 선임한 거예요. 최소한 너만큼 만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기업들 가운데 직무기초 공통교육이라고 해서 밸류체인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 적다 드뭅니다. 왜냐? HR 담당이 일단 몰라요. 그러니까 못해요. 현업에 넘기자니까 야, 뭐 다 아냐. 내가 얘 근무하는데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지. 라고 해서 또 안 해요. 그런데 무지 중요합니다. 직무기초 공통교육은 언제 하면 좋으냐면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끝나고 현업부서 가기 전에 요 사이에 현장 방문 체험이 있는 그 시점에 해주면 좋아요. 즉 직무기초 공통교육은 HRD 담당자가 기획하고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다. 최소 우리 비즈니스의 업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고요. 밸류체인에 대해 알려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 당신은 신입사원 당신은 재무로만 크겠지만 우리 업의 개념을 알아라. 그 업에 맞는 재무를 하라라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유통의 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HR과 교육과 다른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밸류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인사와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신입사원은 현업부서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직무기초 공통교육에 대한 것이 꼭 진행돼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대략적으로요. 4시간짜리 과목으로 5개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밸류체인에 따라서는 6개 나올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5개 전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가 나오겠죠. 길면 일주일. 현장 체험 교육은 신입사원 교육, 현업부서 배치 그 사이. 현장 체험 교육은 직무기초 공통교육을 받고 간다면 더 좋고요. 물론 이 받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는 뭐 정답은 없어요. 다만 두 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신입사원 그 교육을 할 때 요 말씀 제가 지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신입사원 교육은요,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인문교육, OJT 교육, 현장 체험, 그 다음에 직무기초 공통교육. 이걸 다 포함된 큰 덩어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인문교육만 하지 않고 OJT도 포함되고 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OJT 교육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교육, 현장체험, 직무기초 공통교육 뺀 나머지 기간 입사일로부터 90일 동안 수습기간인데 그중에 인문교육, 현장체험, 직무기초 공통교육 요 기간 뺀 나머지가 OJT 기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인턴 출신들을 신입으로 뽑았다. 이런 경우라면 요 기간은 훨씬 줄겠죠. 정답은 없어요. 현업 부서장이 판단하는데 권장하는 거는 한 달여입니다. 한 달 정도. 그 OJT에 대한 부분은 앞서 필수 교육 제도 얘기할 때 지금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은 신입사원을 정말 현장에서 지도하고 코칭하고 교육을 시켜줄 선배 사원을 얼마큼 잘 양성하느냐, 교육시켜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월 달에 꼭 해야 될 일, 신입사원 교육, 그것에 대한 아주 핵심되는 포인트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린 건데요. 정리를 하면은 1월 달에 해야 될 일은 있다. 근데 그 일을 잘 분석해보면 앞서 진행된 일에 대한 리뷰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준비까지도 포함된다.
그럼 1월 달에 꼭 진행되는 건 뭐냐? 대부분 신입사원 교육이다. 근데 준비할 게 뭐냐? 경영 이슈에 대한 특별 교육이 있을 확률이 높다. 특히 CEO가 바뀌거나 뭔가 특별한 연도거나 뭐 제2창업 이런 것들이 뭐 강조한 해라면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같이 다룰 그 1월부터 10일까지 일들은 지금처럼 준비, 리뷰, doing, plan 관점에서 다룰 거고요. 1월만 보더라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8주 전부터 시간 확보한다면 가능하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